자, 저희 이제 오늘 송금물산입 수업 마지막 합시다. 대손금하고 대손 충당금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저희가 28번 문제 가서 정리하기 전에 먼저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게 될 때 제가 꼭 제목을 대손금을 넣어요. 대손금하고 대손 충당금에 대한 것이 세무조정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제가 항상 가르치면서 여러분한테 계산 문제, 세무회계 이런 것들은 절차적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제 1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1단계에서는 반드시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이제 선행 단계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1단계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이에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계산을 할 때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게 될 때 세무조정을 하게 될 때 어디에 이제 영향을 미치냐면 그죠? 당연히 어디에 기초채권 잔액 즉 대손 실적률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 실적률입니다. 실적률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 기초 채권 잔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대손 충당금 이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설정 대상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뭘 하게 됩니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먼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문제에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 2단계에서는 뭘 정리하시면 되냐면 자동조정 사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의 경우에는 제 2단계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는가, 전기 대손 충당금 뭐가 있는가, 한도 초과액이 있는가, 이거를 검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가 돼요? 자동 추인 사항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마이너스 주보로 세무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3단계에서 여러분이 뭘 하시면 되냐면 제 3단계에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는가, 대손 충당금에 대한 뭐라는 것이다,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될 건 첫 번째는 뭐예요? 설정 대상 채권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설정 대상 채권을 뭐 한 다음에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혹시나 뭐가 있다면 대손 실적률이 있다면 대손 실적률을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실적률을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 계상 대손 삼각비는 기말 잔액이 된다는 걸 정리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것이다? 한도 시부인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한도 시부인을 하게 될 때 한도 초과액을 정리하면 대손 충당금 BS사항 기말 잔액에서 뭐를 빼면 이렇게 이제 한도액을 차감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은 얘를 한도 초과액이다, 이렇게도 부르게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도 미달액이 나오면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접근을 통해서 세무조정에 대한 문제를 푸셔야 될 거예요. 물론 핵심적인 사항은 이 1단계 부분하고 제 3단계 부분이 될 겁니다. 왜? 2단계는 자동조정 사항이 되니까 곧바로 여러분이 픽업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대손금 또는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건 이 대손금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결산조정사항과 또 하나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신고조정사항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법적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항상 법이 나옵니다. 상법 등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 발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채권 회수무가 면제된 채권, 또 면책결정을 받은 채권, 또 하나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화치된 압류채권, 또 하나 외국환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채권 회수무가 면제된 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 조정을 실제 문제로 가서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시죠. 자, 문제 28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법인세법상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역법 주식회사 A의 제5기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라. 뭐라고 나왔어? 법인세법상 그냥 대손충당금 뭐를 구해라? 한도 초과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제1단계를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1단계에서 여러분이 혹시 정리할 내용은 뭐가 있나? 혹시 대손금에 대한 말하자면 세무조정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쭉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자료는 단기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기말잔액에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게 회사 계상액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기말잔액에 하나 쳐놓으시고, 2번 갑시다. 단기 감소액 1,700만 원은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한 금액으로 700만 원은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을 했으나 1,000만 원은 충족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 해야 되겠죠? 자, 송금불산이 뭐가 됐어요? 그죠? 자, 매출 채권, 혹시, 자, 얼마, 1,000만 원, 혹시, 유보, 이렇게 처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은 어디로 가는가? 나중에 설정 대상 채권에 가산해야 되는 것이야.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설정 대상 채권에 뭐 하는 것이다? 플러스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안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료가 가면 되겠죠.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외상매출금이 2억 8천이 있고요. 대여금이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2번 자료에서 이제 여러분이 잡아놓으셔야 될 내용은 혹시 자, 보도록 합시다. 혹시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자료 가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2단계에서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자료에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면 곧바로 저희는 제 2단계 가서 어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혹시 대손 충당금 혹시 한도 초과액은 없구나. 한도 초과액은 없구나. 혹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not applicable이다. 혹시 그리고 나서 제3단계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제3단계 가서 뭐 하는 것이다. 혹시 기본적으로 대손 실적률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다. 설정 대상 채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설정 대상 채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이거는 혹시 대부분의 뭐가 됩니까? 대여금이든 미수금이든 고정자산 처분 매각으로 인한 미수금이든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 설정 대상 채권을 제외하는 게 뭐가 있다? 업무무관 가지입금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럼 3번 자료에서 총 얼마가 나왔나? 4억 3천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를 빼는 것이야? 그지? 업무무관 가지입금 500만 원을 빼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은 더해줘야 되겠죠. 1,000만 원 더하고 또 부인액이 이제 아마 4번 자료에 나왔을 거예요. 전기말 대손금 부인액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 금액이 이제 얼마가 나오는가 보세요. 4억 2,500, 4억 3,500, 4억 4,500이 나왔나요? 그죠? 맞나요? 그죠? 한번 가도록 합시다. 얼마 나왔나? 4억 3천에서 얼마? 그지? 5천만 원이구나. 500만 원이 아니라 미쳤어. 그지? 5천만 원 빼니까 4억 3천에서, 그지? 4억 원이 나왔네. 4억 원이 나왔네요. 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정리하면 되겠네. 대손충당금, 그지? 한도액은 설정 대상 채권액이 보세요. 4억 원 곱하기 설정률을 계산하면 되는데 1%하고 대선 실적률 중에 큰 금액이 되니까 1% 계산하면 되겠네. 금액은 얼마가 났어? 400만 원이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도 초과액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한도 초과액에서 이제 주의할 것마다 재무상태표상 기말잔액이 된다는 것이야. 그럼 1,3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 이렇게 빼게 되면 얼마가 났다? 900만 원이 기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 끝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 9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보면은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지 않겠어요?
끝. 그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설정 대상 채권의 이 금액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거는 뭐예요? 전기 대손금 부인액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금액이 되니까 이 두 개의 금액이 보태지는 거예요. 그래서 4억 3천에서 얼마를 2천만 원 하고 5천만 원 빼니까 4억 원이 설정 대상 채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스 대손 실적률하고 1% 정리를 하시고, 한도 초과액은 항상 이거는 BS의 기말 잔액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지 않겠어요? 끝. 그지? 이게 이제 세무사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이고, 29번 가면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지?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누가 이 수천을 계산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지? 안 한 것이. 그지? 이렇게 웃고, 그지?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29번 가서 여러분하고, 그죠? 보도록 할게요. 29번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29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 푸는데, 이 문제도 수월한 문제예요. 그래서 로직에 따라서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 제가 이제 전 단계 세무조정도 하라고 이야기한 건, 우리가 이제 각사음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을 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돼. 29번 문제는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고요. 뭐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입니다. 세무사 시험처럼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각사음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금액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법인세법상 문제 갑시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력법인 주식회사의 제5기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된 자료이다. 자, 주식회사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좋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29번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죠?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 제5기 사업연도에 각사업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금액을 계산하세요. 그치? 자, 제1단계에서 뭐 하는 것이다? 반드시 제1단계에서는 뭐 하는 것이다?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자. 자, 한번 가시죠. 그죠? 자, 뭐가 나왔나요? 그죠? 단기 상계 500만 원씩 자료가 나와 있네. 기초 1000만 원, 단기 설정 3000만 원, 단기 상계 500만 원, 기말 잔액 3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기초 잔액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기초 잔액 중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손금하고 또 전기분까지 선세무 조정을 할까요? 그러면 대손금하고 전기분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한번 같이 합시다. 자, 뭐 하는 것이다? 송금산이, 자, 뭐 하는 것이다?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가 나왔어요? 500만 원이 나왔죠? 500만 원, 500만 원. 자동조정상이라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2번 자료 보시죠. 자, 5기 말 세무상 채권 잔액은, 채권 가액은 5기 말이니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채권 가액은 8억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금액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시3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나왔어요. 구상채권은 당연히 뭐예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제외하죠. 설정대상 채권에 제외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구상채권, 또 업무무관 가지금, 이것들을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실적률이 0.6%가 나왔으니까 이러 정리하면 되겠네. 그리고 4번 자료 갑시다. 4기 말 대손 부인된 매출채권 500만 원 중 2천만 원이 뭐가 됐어? 채무자발생 파산을 가는 법률에 따라서 면책 결정에 따라서 회수불능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송금산이, 자 봅시다. 대손금 얼마?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씩. 자, 뭐가 되는 것이다?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각사면도 소득금액에는 2,500만 원 마이너스가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뭐 하면 돼요? 전기분까지 정리했으니까 저희는 곧바로 갈까요? 2단계에서 여러분하고 뭐 하자? 대손충당금, 한도에 대한 한도 시부인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가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다? 설정 대상 채권을 잡으라는 겁니다. 설정 대상 채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자, 얼마가 나왔어요? 8억 원이 나왔죠? 그 8억 원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설정 대상 채권부터 먼저 한번 갑시다.
설정 대상 채권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설정 대상 채권은 얼마가 됐어요? 8억에서 2억 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그치? 자, 보도록 합시다. 8억에서 2억 빼면 곧바로 그 금액이 나왔네요. 그죠? 사기말 대손 부인된 금액은, 그치? 자, 뭐가 됐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가 됐으니까, 그치?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치? 자, 여기서는, 그치? 가도록 합시다. 설정 대상 채권은 얼마가 됐다. 역시 세무상 채권가액이라고 자료를 줬으니까 다른 건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세무상 채권가액이라고 나왔으니까 8억 마이너스 2억 정리하다 보면 자 뭐가 나왔어요? 6억이 나왔다. 이때 이제 주의할 건 뭐예요? 사기말 대손 부인된 매출 채권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확정이 됐지만 그 금액에는 이 8억이 뭐가 됐으니까 세무상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무상 금액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금액은 흡수가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뭐를 구할까요? 대손 충당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충당금 한도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한도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그죠? 자, 가서 정리하시죠. 전기의 대손 실적률은 0.6%인데 전기의 대손 실적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한도액을 구할 때 1단계에서 뭐 하는 것이다. 대손 실적률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단기의 대손 실적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지? 자, 대손 실적률은 어떻게 돼? 그지? 기초, 그죠? 채권 잔액이 됩니다. 이거는 세무상 채권 잔액이 되는 거예요. 채권 잔액에서 당해, 그지? 대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져가면 되니까요. 한번 봅시다. 기초 채권 잔액은 얼마가 됐나 보시죠. 자, 전기의 대손 실적률은 0.6%라고 나왔으니까 1%짜리가 적용이 됐겠죠. 얼마에서 기초 채권 잔액은, 그지? 보세요. 기초 채권 잔액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될 것인가 보세요. 자, 1,000만원 마이너스, 그지? 1,000만원 마이너스 500만원, 그지? 나누기 0.1을 하면 아마 될 겁니다. 왜? 1%가 됐으니까 0.01이 되겠죠? 그지? 1% 이렇게 계산합시다. 1%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얼마가 나왔어? 5억이 나오지 않았나요? 5억이 됐구나.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당해 대손금은 얼마가 됐는가 정리합시다. 상계액이 얼마가 됐나? 500만원 대손금 요건 충족했으니까 500만원 더하기 역시 500만원 더하기 플러스 여기 당해 대손금 추가가 돼야 되겠죠. 2천만원 돼야 되겠네. 그럼 5억분의 2,500이 됐으니까 5%가 됐구나.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 그치? 한도 초과액이죠. 한도 초과액으로 갑시다. 초과액 가서 정리하시죠. 두 번째 대손 충당금 한도액은 얼마가 나왔다. 한도액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얼마에서 역시 대손 6억 곱하기 6억 그치? 곱하기 그치? 자, 얼마가 됐으니까 5%가 됐으니까 얼마가 됐다? 3천만 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도 초과액 여러분이 잡아가면 되겠네. 기말 잔액이 얼마가 났어? 3,50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얼마가 나왔어? 한도 초과액은 얼마가 나왔다. 역시 3,500만 원 빼기 3천만 원이 됐으니까, 그치? 자, 500만 원이 나왔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나왔네. 그러면 세무정 한번 여기에 정리합시다. 그치? 추가적으로 단계에 송금 불산입 정리하시고요. 송금 불산입 뭐가 됐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대손 충당금, 그치? 한도 초과액, 그치? 500만 원 나왔죠? 원도 초과액 5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정리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각사무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가 됐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500만 원, 여기가 뭐 500만 원이 됐으니까 각사무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가 됐어? 합계하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됐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한도 시부인하는 게 아니라 각사무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핵심 사항은 뭐가 돼요? 자, 대손금에 대한 세무 조정하고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잡아서 먼저 세무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를 뭐다? 선세무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단계, 2단계 잡았던 걸 선세무 조정으로 해서 처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정리 충분히 끝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갈까요? 30번 문제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30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이거 지우고 이제부터는 두 문제씩 좀 풀겠습니다.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번 문제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30번 가겠습니다. 30번은 언제 나온 문제냐면 2016년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나온 문제네요. 자, 법인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입니다. 주식회사 A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6기 사업년도에 대손충당금, 송금산입, 한도 추가액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훨씬 쉽죠. 그죠? 뭐만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손 충당금, 한도 추가액만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나 항상 단계적 접근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30번 문제도 항상 제1단계에서 먼저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대손 충당금 뭐만 구하라고 이야기해서 충당금 한도 초과액만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도 초과액만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단계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다. 자, 저희 이렇게 정리할까요? 선세무조정 이렇게 갈까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다.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하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자, 보세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하고 뭐 대손금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한번 보시죠.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15기분이 있나요? 4번에 있네요. 그럼 자, 1단계 세무 조정 한번 해봅시다. 선세무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우리 그냥 이대로 할까요? 대손금에 대한 세무 조정부터 할까요? 자, 갑시다. 1단계에서 뭐 하는 것이다. 자동조정으로 순서 한번 바꿉시다. 전기,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뭐에 대한 한도 초과액에 대한, 한도 초과액에 대한, 초과액에 대한, 뭐, 추입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자, 1단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것이다. 송금산입. 자, 갑시다.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대손, 충당금, 뭐가 나왔어요? 한도 초과액이 나왔네. 한도, 초과액. 얼마가 나왔어요? 1000만원 나왔나요? 그치? 1000만원, 그치? 10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먼저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제2단계 가서 정리합시다. 제2단계 가서, 자, 뭐 해보자는 거, 오케이? 그치? 우리가 대손금에 대한 뭘 하자? 세무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당해 대손금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해 대손금을 뽑아내려면 여러분이 저 대손금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부인액이 20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이야. 그러면 뭘 해야 돼? 이게 소멸시효 완성이 됐으니까 또 다시 한번 송금산입. 자, 뭐가 됐다? 대손금. 여기는 소멸시효 완성분이 됐습니다. 소멸시효, 그죠? 완성분이 됐으니까, 이 금액이 얼마가 됐어? 200만 원이 됐다는 것이야.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 자료는 어디로 가는 것이다? 당해 대손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료는 어디 가는 것이다? 당해 연도에 대손금으로 가게 되니까, 대손 실적률 계산시 고려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3단계로 한번 가시죠. 제3단계로 가서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다. 대손 충당금에 대한 뭘 하자. 한도 CV는 한도 초과액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잡으셔야 할 게 뭐다.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해서 잡아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럼 설정 대상 채권은 단기에 얼마가 있나? 2억 2천만 원이 있었네요. 그죠? 2억 2천만 원이 있었고, 거기에, 자, 뭐가 나와 있나? 대손금 부인할 사항이 있나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손금 부인액이, 있나요? 단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2억 2천만 원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네. 그럼 설정 대상 채권은 얼마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설정 대상 채권을 위에서 봤더니 하나도 없어. 오케이? 설정 대상 채권은 얼마다? 그대로 2억 2천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손 실적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대손 실적률을 계산해 보시죠. 대손 실적률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초, 그죠? 또는 전기 말입니다. 전기 말, 어디에서? 채권 잔액에서 뭐 하는 것이다. 당해 연도에 대손금을 고려하면 되겠죠. 대손금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말 채권 잔액이 얼마가 있는가를 보시죠. 자, 2억 4,800인데 부인액이 얼마가 있어요?
2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말 채권자에게 248,000,000 플러스 200만원 하게 되면 2억 5천만 원이 됐을까요? 당의 대손금은 얼마가 됐어요? 불가능해. 3번 자료죠. 대손 요건이 충족한 300만원 플러스 이 금액 더하면 되겠죠. 300만원씩 플러스 200만원씩 더하게 되면 500만원에서 2억 5천이 됐으니까 2%가 됐나요? 이게 얼마가 됐다? 2%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럼 세 번째는 뭐였어? 대손 충당금 한도액이 나오겠죠. 한도액은 얼마가 나왔어요? 2.2억입니다. 2억 2천만원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자 440만원이 됐죠. 자 이렇게 정비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한도 초과액 정리하면 되겠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항상 기말 전에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기말 전에 얼마였어요? 3,300만원이 나와있네요. 3,300만원 마이너스 440만원 정리하면 역시 2,860만원이 됐나요? 2,860만원씩. 자, 이 금액이 뭐였다? 당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된다는 것이야. 이때도 항상 이 접근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바꿨는데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자동 조정 사항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단계 구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단계를 나눠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2, 3단계 이거는 반드시 지키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가셨으면 좋겠다. 답 끝났나요? 2,860만원 끝. 그치? 그래서 공인회계사 2016년도 문제를 다 풀었네요. 그치? 자 30번 정리했고요. 이제는 31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 충분히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을 거니까 그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1번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1번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대신 31번은 문제 사이즈가 좀 크나요? 뭐 비슷합니다. 오케이. 공인회계사 시험 2020년도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역본 주식회사의 제20기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의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0기 각 사무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31번 문제는 다시 한 뭐야? 각 사무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문제가 훨씬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무조정사항 전체를 포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제1단계 우리 순서 바꿀까요? 1단계 가서 뭐 하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뭘 하자? 추인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럼 세무조정 한번 해보세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어디에 자료가 있나요? 전기말 자본과 전기금 조정명세서에 있죠. 그럼 정리합시다. 송금산이 전기 줄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자 얼마가 나왔나요? 300만원이 나왔나요? 300만원 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각 사무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구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두 번째 제2단계에서는 뭐부터 하자? 당의 대손금에 대한 뭐 하자는 거야? 세무조정을 하자는 거예요.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있네요. 자 보시죠. 첫 번째 뭐 있나? 대손금에 대해서 대손 상계액 중 200만원은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답니다. 오케이? 그럼 자 정리하면 되겠죠. 송금 불산이 자 뭐가 됐어요? 대손 부인액 얼마? T 계정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300만원 정리를 해 얼마가 나왔어? 200만원 나왔죠. 200만원 자 뭐가 나왔어? 유보 처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당해 연도에 송금 산입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외상매출금 대손 부인액이 존재합니다.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송금 산입 대손금 소멸시효 완성분이 얼마? 700만원 자마가 됐어. 마이너스 유보가 됐네요. 그럼 여기서 각 사무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 1000만원에 200만원이 됐으니까 플러스 800만원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세 개를 안고 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끝났나요? 그리고 나서 제3단계로 가서 뭐 하자는가? 대손 충당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
초과액을 계산해보자. 한도 초과액을 한번 계산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 가져가서 일로 옮겨봅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잡아야 될 건 설정 대상 채권을 잡으라는 거예요. 설정 대상 채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한번 보시죠. 자, 설정 대상 채권은 대여금이 있고, 그죠? 자, 미수금이 있고, 매출 채권이 있네요. 그럼 얼마가 됐어? 8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전부 다 설정 대상 채권이 됐을까요? 8억 5천만 원에, 자, 뭔가를 더 해야 되겠네. 대손금 부인액이 200만 원이 있네. 당해 대손금 부인액 200만 원을 더해야 설정 대상 채권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손 부인액이 또 정기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에 있네요. 그럼 설정 대상 채권은 얼마가 됐어? 8억 5천, 8,500만 원인가? 8억 5천이죠? 8억 5천에서 8억 6천 200이 됐나요? 설정 대상 채권은 얼마가 됐다? 8억 6천 862,000,000이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대손 실적률을 한번 가져가서 정리할까요? 대손 실적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료 한번 보고 정리하시오. 대손 실적률은 그냥 자료에서 줘버렸어요. 1.5%다. 그러면 대손 총당금 한도액을 한번 구해봅시다. 한도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862,000,000 곱하기 1.5%는 얼마가 나왔다. 계산해가면 되겠죠. 1293만 원인가요? 1293만 원이 나왔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한도 초과액 계산하면 되겠지. 한도 초과액은, 그치? BS한 기말잔액 곧바로 가져가서 정리하면 되니까 BS의 기말잔액이 얼마가 나왔어? 3천만 원이 나왔네요. 그럼 3천만 원 마이너스, 그치? 자, 1293만 원 빼게 되면, 1293만 원 빼게 되면, 그치? 17, 그치? 17070, 000이 나왔다면 이거는 플러스 금액이 됐겠죠. 그러면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미치는 영향 보세요. 각 사업연도, 그죠?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서 합계내 보세요. 이거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000만 원. 자, 200만 원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800만 원. 더하기 17070,000이 나왔으니까, 자, 얼마가 됐습니까? 플러스, 9070,000. 이 금액이 뭐예요? 각 사무 소득 금액이 가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1번 문제는 여러분한테, 그럭저럭, 세무사 2차 시험에는 충분히 나올 만한 정도의 문제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풀었어요? 충분히 정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1번 괜찮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32번은 더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32번에 대한 내용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하는데 32번도 핵심은 뭐야? 1, 2단계야, 1, 2단계. 오케이? 특히나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2단계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정은 대손금에 대한 세무정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설정 대상 채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치? 이거는 세무상 잔액이 되니까 항상 그렇게 여러분이 파악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어디 갈 거냐면 32번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번 문제 한번 보시죠. 33번 문제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2, 33번 풀고 34번은 세무사 시험 문제인데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34번은 뭐 생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푸시면 뭐 충분히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무조건 세무회계라는 건 로직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정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디 도움이 굉장히 될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니까 잘 듣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어디 갈 거냐면 32번 문제 가서 여러분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괜찮은 문제고요. 33번도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32, 33번 꼭 푸세요. 자, 32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별표 치고요. 잘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32번 문제에서 이것도 각 사업연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을 계산하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문제가 좋은 거예요. 단순히 이제 세무사 문제의 경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구해라.
이 정도인데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는 각사무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구해라. 이 말은 소득금액 규정 합계표를 통해서 파악하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2, 33 뭐 좋은 문제예요. 자, 법인세법상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17기 사업년도에 대손금 및 대손충당 관련된 자료이다. 대손금 및 대손충당 관련 세무조정이 17기의 각사무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순서 바꿉시다. 1단계에서 뭐 하자. 그치? 전기 대손충당금, 그치? 한도 초과액을 뭐 하자. 추인해보자.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시죠. 자, 자료 봤더니 3번에 나와 있네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가 나왔어? 150만원이 나왔죠. 그럼, 자, 세무조정 합시다. 송금산익시. 자, 뭐가 나왔다? 전기 대손충당금, 충당금, 한도 초과액, 초과액 얼마가 나왔어? 150만원이 나왔네. 150만원. 그치? 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상이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제2단계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제2단계에서는 뭐 하는 것이다. 대손금에 대한 뭘 하자. 세무조정을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죠. 자, 자료 가면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17기 말, 그치? 올해가 17기 말이 되니까 재무상태표상 채권자 액이 있습니다. 10억이죠. 그죠? 17기 말에 이거는 설정 대상 채권이 되겠네. 나중에 10억. 그 중에 2021년 5월 30일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회수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이 5천만 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갑시다. 송금산입 처리하면 되겠죠. 송금산입. 자, 뭐가 나왔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완성시 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손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손금 얼마가 나왔어? 5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처리하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 주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자료를 가서 보시면 되겠죠. 17기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내역이 나와 있네요. 기초는 1,000만 원이고, 단기 상계는 700만 원인데 상계는 항상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자,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외상 매출금으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될까? 손금 불산입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손금 불산입. 자, 뭐가 나왔어? 그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긴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 얼마가 나왔어? 700만 원이 나왔네. 700만 원. 자, 뭐간다. 유보 처분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16기에 보시죠. 대손 부인된 채권이 2021년 6월 20일 날 회수가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추인사항이 되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돼요? 송금산익 대손금 부인에게 회수가 됐으니까 전기 대손금 부인액 대손금 부인액 얼마가 됐어? 200만 원이 됐죠. 200만 원씩. 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각 사무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이너스 유보. 오케이? 그리고 이 금액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세무 조정이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하고 뭐 보면 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에 대한 한도 시부인하면 되겠죠. 자, 32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제 3단계에서는 뭐 하는 것이다. 대손충당금에 대한 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계산하게 될 때 정리하시죠. 한도액은 얼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가야 될 게 뭐간다? 설정 대상 채권부터 잡으세요. 설정 대상 채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10억씩 마이너스 5천만 원 됐겠죠? 자, 플러스 대손금 부인액이 남아있는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손금 부인액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나요? 5천만 원 플러스. 자, 한번 보시죠.
그렇죠. 우리가 송금 불산입상이 외상 매출금이 나와 있네. 그럼 700만 원 역시 계산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금액이 역시 9억 5,700만 원이 됐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은 어디로 가는 것이야? 역시 일로 내려와서 설정 대상 채권의 가산이 되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보시죠. 그러면 한도액 계산하는데 대손실적률 자료를 줬으니까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해 봅시다. 자, 얼마가 됐어? 9억 5,700만 원 곱하기 1%가 됐네요. 그러면 얼마? 957만 원이 역시 자, 뭐가 됐어?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됐고 한도 초과액 계산하면 되겠죠. 한도 초과액 계산할 때는 기말잔액 한번 보세요. 얼마가 남았어요? 대손충당금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2천만 원 역시 마이너스 957만 원이 됐으니까 역시 얼마가 됐어? 1,043만 원이 됐네. 1,043만 원이 3만 원이 뭐 유보처분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하나씩. 자,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그럼 각 싸움면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금액에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금액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가서 정리해 봅시다.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가 될 것인가 계산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3,607만 원이 됐네. 그럼 자, 이거 전부 다 계산하면 되겠죠. 3,607만 원이 됐다. 마이너스죠. 그죠? 아마 마이너스 거예요. 이유는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마이너스구나. 플러스구나. 역시 자, 마이너스구나. 플러스구나.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하면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3,607만 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33번도 추정 문제인데 뭐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때도 여러분이 자료 잡을 때 33번 문제는 뭐냐면 대손충당 기말 잔액에 대한 추정 문제입니다. 추정. 오케이? 어려운 내용 전혀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법인세법상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역범 주식회사의 18기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및 대손충당 관련된 자료이다. 18개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으로 오는 것은 자, 이미 자료를 어디서 줬나요? 5번에서 한도 초과액을 줘버렸어요. 오케이? 어떻게 줬나요? 그죠? 한도 초과액을 어떻게 줬냐면 4667로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추정을 하는데 뭐를 추정하라고 이야기했어? 기말 잔액을 추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대충 한도 초과액은 이렇게 변수가 되죠. 그지?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에서 뭐를 빼면 한도액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오니까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데 자료를 5번에 줬다는 게 얼마나 4667000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자료는 이 한도액만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한도액 한번 잘 구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단계적 접근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제1단계에서는 뭐 하는 것이다? 전기 대손충당금 대충 한도 초과액을 뭐 하자는 것이야? 초과액을 추인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있나요? 없나요? 18기 말 대손충당금만 나와있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없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두 번째 2단계에서는 뭐 하는 것이다? 대손금에 대한 시부인 해보자는 거예요. 대손금에 대한 뭘 하자? 시부인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자료 가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2번 자료 한번 읽어봅시다. 단기 상계금 매출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던 어음 2매입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서 결산상 대손충당금하고 상계를 했답니다. 어음 2매가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자, 우리가 항상 비만가액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손금 불산입 전부 상계할 게 아니라 자, 뭐가 됐어? 부도어음입니다. 자, 한 매가 아니라 2매가 됐으니까 얼마? 2,000원.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대로야. 유보 이렇게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핵심적 사항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3단계에서 가서 정리합시다. 제3단계에서는 뭐 하자? 대손충당금, 충당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정리할 게 뭐다? 설정 대상 채권을 정리하라는 것이야. 설정 대상 채권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설정 대상 채권은 얼마가 나왔어요? 자, 5억이 나왔고, 그죠? 미수금이 얼마가 있어요? 1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5억 플러스, 그지? 1억. 매출 채권, 이 부분도 뭐가 되니까 설정 대상 채권이 되는 것이야. 플러스 얼마? 2,000원. 2,000원이 됐네요. 그럼 6억, 그지? 600, 그지? 00, 2,000원, 그지? 6억 2천만 원이 되지 않았나요? 그지? 이렇게, 맞죠? 그지? 거기에 설정 대상 채권 하나 더 가야 되겠다. 자, 봅시다. 플러스, 그지? 자, 2,000원 잡을게요. 그리고 부인액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대손금 부인액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하시죠. 자, 부인액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말 대손금 부인액 300만원 중 100만원은 상법에 따라서 뭐가 됐어요?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겠네. 송금산이 역시 추가했어야 되는데, 오케이? 역시 전기 대손금 부인액 중에 역시 단기 대손금으로 처리될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 100만원이 나왔다는 거야. 역시 마이너스 유보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200만원을 더 보태주면 되겠네. 자, 보세요. 플러스 부도금 2,000원 더하고, 자, 보세요. 대손금 무인액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플러스 200만원 더하게 되면, 자, 얼마가 나왔어? 6억 200만, 6억 602, 02, 002, 000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한도액은 어떻게 됐다? 한도액은, 자, 보세요. 602, 002, 000 곱하기 1%가 됐으니까, 이 금액은 얼마가 나왔어? 6020, 6020, 020이 나왔네. 맞죠? 그죠? 6020, 020이 나왔으니까 한도 초과액을 한번 계산을 해 보자는 겁니다. 한도 초과액이 얼마가 나왔어? 4667이 나왔으니까 한도액 이 금액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60시, 20시, 020을 넣어주게 되면 기말자능에 이 두 개를 보탠 금액이 되겠지. 10687,02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10687, 020이 되는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추정 문제라고 하기 뭐합니다. 이 세 개의 단계적 접근만 하게 되면은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죠? 정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번 세무사 시험에 나온 문제 하나 풀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무사 시험도 최근에는 각 사람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부회라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풀까 했는데 34번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우리가 송금 또는 송금불상입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도록 하시죠. 자, 30 어디 가서 4번 가서 문제 풀면서 끝내 보도록 합시다. 34번 뭐 쉬운 문제니까요. 뭐 쉽다고 하기는 세무사 시험 문제 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죠. 세무회계가 세무사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 가져가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34번 가서 정리하시죠. 자, 법인세법상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인대금 주식회사의 대손충당금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직국입니다. 2021년이죠. 세무조정 시 각 사람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단 정기 이전에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했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리할 내용들 한번 가봅시다. 자, 34번 문제를 풀 때도 무조건 어떻게 푼다? 자, 34번 문제를 풀 때도 제 1단계를 가져가셔야 돼요. 1단계에서는 뭘 가져간다? 오케이?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맞아? 추인을 해주자.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내용 있나요? 없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있나?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나와 있네요. 대손충당 기초 잔액 중 얼마 2만 원 중 대손충당 한도 초과액이 3,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먼저 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뭐 하는 것이다? 송금산이
전기, 대충, 한도 초과액, 초과액, 얼마가 나왔어요? 3,000원, 마이너스 유보, 조정사항 곧바로 처리해주면 되겠네. 자, 제2단계에서는 뭐 하자는 것이야? 2단계에서는 대손금에 대한 시부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와있네요. 대손금에 대한, 자, 뭐 하자?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럼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단기 상계액 10,000원 중 4,000원은 거래처의 파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매출 채권 금액이랍니다. 오케이? 나머지 6,000원은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답니다. 회사가 미수금에 대해서 조기에 회수불능으로 판단했답니다. 그럼 이거는 부인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손금 불상이, 불상이, 자, 뭐가 나왔어요. 그죠? 대손 충당금 상계액이 됐죠. 오케이? 그러면, 매출 채권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매출 채권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지? 채권 얼마가 됐다. 그치? 6,000원이 되겠죠. 6,000원. 유보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3단계에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해야 될 내용이 나왔네. 제3단계에서 뭘 해보자는 것이야. 그치? 대손 충당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을 계산 한번 해보자. 그치? 초과액을 계산해보자. 가장 먼저 가야 될 건 뭐가 나왔다. 설정 대상 채권을 보라는 거예요. 설정 대상 채권을 고려하게 될 때 반드시 뭘 먼저 가져가야 돼. 이 금액 먼저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져가야 되겠죠? 그치?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단기말 설정 대상 채권이 있네요. 26만원, 10만원, 4만원, 그치? 플러스 6,000원 좀 해놓으면 되겠죠. 왜? 구상채권을 제외하니까. 그럼 26만원 자료에서 그치? 플러스 10만원 플러스 얼마? 4만원 그치? 플러스 이 6,000원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6,000원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됐다? 40만, 그치? 6,000원이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이제 한도액 계산하면 되겠죠. 그치? 한도액 가서 한번 고려해 봅시다. 대손 충당금 한도액은 어떻게 나왔다? 자, 우리가 실적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대손 실적률을 가시죠. 대손 실적률을 갑시다. 대손 실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다? 기초 또는 전기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기말, 뭐에서? 채권 잔액에서 당해 대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져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당해 대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져가면 정리하면 되겠죠. 자, 직전 채권 잔액이 얼마가 나왔어? 16만원 플러스 4만원이 나왔으니까 20만원이 나왔네. 당해연도의 대손금은 얼마가 되는가 한번 정리합시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 4,000원이 나와 있네요. 그럼 얼마가 됐어? 2%가 됐나요?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한도액 계산하면 되겠네.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406,000원에 한도액은 406,000원에 곱하기 2% 계산하면 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계산하면 그 금액은 자, 뭐가 나왔나? 2%를 계산하게 되면 그 금액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한도 초과액은 자, 기말잔액 잡아보세요. 얼마가 나왔어요? 기말잔액은 26,000원이 나왔으니까 26,000원 마이너스 26,000원 마이너스 그치? 자, 406,000원에 9,120원인가? 그치? 그럴 것 같은데 9,120원 맞죠? 26,000원에서 9,120원 맞는 것 같아? 26,000원에서 9,120원 맞죠? 9,120원을 빼게 되면 자,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17880이 나왔습니다. 17880이 나왔어요. 그럼 각 사무소득 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산해 보세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17880 플러스 6,000원 마이너스 3,000원 하게 되면 20880이 뭐가 됐어?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보세요. 자, 뭐예요? 마이너스 3,000원 플러스 6,000원 플러스 17880 계산하게 되니까 20880이 뭐가 됐다? 자,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주 숫자는 단명하게 정리했지만 시간은 1분 이상 걸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4번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방식을 따라와서 세무사 시험도 출제를 한 거예요. 세무사 시험 치고는 꽤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이렇게 정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무려 6타임을 송금하고 송금 물상입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기출문제는 반복되구나. 그리고 세무회계가 펼쳐져 봐야 거기서 오겠구나. 근데 희한한 걸 합니다.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희라 그럴 때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무조건 이 단계적 접근에 따라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수업할 때는 이걸 1단계로 뺐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1단계에서는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추인을 먼저 하자. 오케이? 2단계에서는 뭐 하자?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자. 그리고 3단계에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반드시 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지?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그죠? 다음 그 수업 때, 다음 타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